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LBX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골판지전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저는 리뷰어 스트록스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이딩 아머입니다. 올해 7월 20일에 3,000엔으로 발매되었고요. 이게 LBX 카테고리가 아니라 LBX가 탑승하는 물건인데요. 원작에서는 제노크 1소대와 2소대의 협동 미션 중에 전담 메카닉인 호소노 사쿠야가 실전 투입이 아직 이르다던, 그러니까 개발 단계였던 라이딩 아머를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보내줌으로써 이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바꾼 그런 멋진 시인이 있었죠. 그때까지는 미채색 상태였는데 전체가 다 흰색이었어요. 근데 정식으로 이제 재식기가 되고 나서는 제노크 쪽은 지금 보시는 이 제노크 쪽 사양은 파란색, 로시우스 연합 쪽은 초록색이 됐죠. 현재까지 상품화된 이 골판지전기 관련 프라모델 중에서는 가장 거대한 덩치를 가진 제품입니다. 네, 그럼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총점을 매겨보자면 저는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케일일수록 좀 키트 내용이 엉성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정말 이렇게 떨쳐버리게 했던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자세한 키트의 리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포션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프로포션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게 엄연히 이게 LBX 기체가 아니라 탈 것이기 때문일까 싶은데요. 이 실루엣만 보면 원작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LBX 그 프라 제품들이 그 원작과 동일한 비율과 거의 동일한 비율과 디자인을 유지해서 잘 고증했던 그런 거를 잘 따라준 것 같네요. 이 제품도. 그리고 팔과 주먹 부분이 조금 강조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는 나쁜 점은 아닙니다. 원작에서도 이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LBX로 나왔다면 뭐랄까 기존에 나오던 LBX 제품들이 가지고 있던 비율이나 체형을 완전 무시한 제품이 됐겠죠. 근데 이거는 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스티커가 보시면은 이게 도색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게 스티커가 상당히 많이 마련이 돼서 정말 도색을 전혀 거치지 않아도 상당한 수준의 원작 재현도를 가집니다. 다만 이 매뉴얼상으로 무엇을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친절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조금 헤매긴 했는데 충분히 영상이나 설정화를 참고로 해서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무리는 없는 수준이었네요. 네, 다음은 가동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탈 것에서 가동률을 운운하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영화 에일리언 2 보셨나요? 거기서 이 주인공 리플리, 그러니까는 시고니 위버가 연기했던 리플리가 거대한 작업용 로봇을 타고 SCV 같이 생겼죠. 스타크래프트에 에일리언 퀸과 라스트 보스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라이딩 아머를 운용하는 개념도 똑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인간형을 지향하고 있는 거고 가동률을 따져 볼 구실이 생기는 거죠. 가격인 만큼 덩치도 크지만 가동기구가 있는 것도 제법 많습니다. 일단 팔부터. 팔은 이게 어찌 보면 스케일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빠지거나 덜렁거리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팔꿈치는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굽혀지고 완전히 회전을 하고, 그리고 어깨 부분도 연장해서
앞뒤로 빼낼 수 있고요. 물론 팔도 위아래로, 어깨도 위아래로 이렇게 가동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손이 정말 기가 막힌데, 이게 전에 저희 사이트, 건담올릭 사이트에서 제가 그 삼국전, SD 건담 삼국전 리뷰 중에 그 호화상렬제 유비 건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손 구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게 전지 가동까지는 아니지만 얼추 어떤 포즈든 뭐 다 가능해요. 심지어는 이 손으로 LBX를 움켜잡는 포즈까지 가능할 정도로 정말 자유로운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관절 부분은 이렇게는 안 돌아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관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 이상의 가동률은 필요도 없고요. 사실 얘가 LBX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서 직접 싸우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바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도 충분히 훌륭한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발 부분이 이렇게 연장되는 기믹이 있고요. 발 부분이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LBX가 탑승했을 때 좀 더 탑승한 LBX가 자유로운 가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줬네요. 자, 그러면 LBX를 한번 태워볼까요? 네. 박스 아트에 나왔던 대로 도트페이서를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도트페이서를 태워볼 건데, 과정은 이래요. 이 별도로 부속된 이 스탠드 조인트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디다 끼느냐, 다리 부분을 보면 왠지 이 부분을 꺼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숨겨진 기믹이 있는데, 여기다가 끼워 주시면은 스탠드가 생겼죠. 여기에 LBX를 이렇게 꽂아 주시고, 고관절 부분에 양쪽 핸들을 파지시켜서 이렇게 태워 주시면 돼요. 아주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고, 발 부분도 살짝 연장해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액션을 취할 때 실제로 LBX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실감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뭐 그럴싸합니다. 과연 이 조종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라이딩 아머를 움직이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뭐 모형새만 보면 아주 멋지게 탑승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이 등 쪽에 발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용도냐, 이 기체가 한 명이 타서 탑승을 해서 조종을 하고 이게 3명까지 태울 수 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명까지 태울 수 있는데, 한번 뭐 태워보자. 한번 이 부분에 있는 그립이 잡으라고 있는 용도입니다. 이거를 다른 LBX를 여기에 하나씩 이거를 잡게 하고 그냥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등치가 워낙 커서 각도가 안 나와요. 자, 이쪽에다 한 명 태워볼까요? 마치 무슨 옛날 뭐랄까 유럽 영화에 나오던 아까 오드리 헵번이나 클라크 케이블이 나오던
그런 고전 영화에서 나오는 전차 있죠? 그 일반 도로 위를 레일로 달리는 전차를 이렇게 핸들을 잡고 한 발 걸치고 이렇게 타듯이 이렇게 탑승을 하고요. 뒤에서 봐도 그럴싸하고 이게 정말 납득이 가는 포지션인데, 이렇게 태워놓고 보면 뭐 무게 중심은 살짝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자꾸 자빠지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3명까지도 아주 여유롭게 탑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거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아까 이 팔 얘기를 하면서 LBX를 집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마치 진짜 거인이 잭과 콩나무에서 거인이 이렇게 사람을 집어 올리는 것 같은 액션도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쪽 팔로 이렇게 후두기에 패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태우고 나니까 뭔 요새 같아요, 정말. 머지않아서 이런 식으로 과거 골판지정기 더블 시절에 뭐 베스트 팀 세트 이런 거 같은, 그러니까는 이카로스 제로, 이카로스 포스, 미네르바 카이 이런 구성으로 3채 세트 제품이 나오고 막 그랬었죠. 뭐 그런 구성의 제품이 나올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는 라이딩 아머의 리뷰였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역할 다 한 라이딩 아머는 퇴장을 시키도록 할게요. 뭐 이번 주에는 항공기와 LBX의 조합이라는 컨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크로스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발키리라는 메카가 나오는데, 인간 형태, 정말 전투기 형태,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있었죠. 전투기 상태에서 팔다리만 삐져나와가지고 걸어다니는 상태, 가워크라고 하는데, 네, 그 상태를 한번 재현을 해서 LBX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뭐 거의 최초로 제가 몇 차례 커스터마이징을 해오면서 막힘없이 그냥 손 가는 대로 개조가 수월하게 됐달까? 뭐 그랬던 커스터마이징이었는데요. 이번에 쓸 기체는 팬텀, 그리고 마그나 오르타스 발 다이버입니다. 전주에 리뷰했죠. 얘는 한번 등장했었고 2부는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개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팬텀의 양팔과 스커트, 양쪽 스커트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스커트가 상당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요, 분리를 해서, 물론 쓰지 않습니다. 팔은 쓸 거지만. 그리고 양 다리를 제거를 해서, 다리도 안 쓸 거고요, 고관절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백팩이랑 이 박쥐만 남았는데, 여기서 백팩을 이렇게 껴도 되겠지? 백팩을 거꾸로 결합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결합을 해서, 날개 부분은 좀 의외일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쓰지 않습니다. 4개는 쓰지 않고, 자, 이렇게 하면 팬텀 쪽 준비는 끝났고요. 그리고 마그나 우르타스의 다리를 제거해서, 다리를 분리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발다이버의 백팩 부분에서 날개만 쓸 겁니다. 참 정말 자주 쓰이는 파츠죠. 제가 정말 즐겨 쓰는 파츠. 자, 그리고 예전에 다리 4개 달린 헌터를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하이퍼 펑션과 일반 LBX의 어깨 조인트를 조합한 조인트를 이용을 했었는데, 오늘 그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한정판 암흑기사 아킬레스의 어깨 파츠고요. 물론 하이퍼 펑션이요. 여기에 일반 LBX의 어깨 조인트를 끼워 보겠습니다. 아까 마그나 우르타스의 조인트를 끼워서 2세트를 준비할게요. 이렇게 끼워서 반대쪽도 자, 이렇게 2세트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시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떼어냈던 팬텀의 팔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끼워주세요. 백팩 부분에다가. 각 조인트들의 호환성의 훌륭함을 다시 한번 여실히 느끼는 순간이죠. 팔을 반대로 꼈어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끼웠습니다. 끼웠고, 여담이지만 팬텀에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잘 빠져요. 좀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떼어냈던 이 팬텀의 고관절 부분에 부스터, 아까 떼어냈던 발 다이버의 부스터 부분을 끼워줄 겁니다. 끼워서 대충 이렇게 모양만 봐도 그럴싸하죠? 이거를 준비를 해주시고, 마그나 우르타스의 다리에 아까 이 일반 LBX의 어깨 조인트와 하이퍼 펑션 LBX의 어깨 조인트의 조합 결과물을 하나씩 끼워줍니다. 하나씩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먼저 이런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쪽에 조인트가 생기게끔. 이쪽도 마찬가지로 끼워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팬텀의 팔 조인트에 끼우겠습니다. 팬텀에 마지막에 끼우도록 하죠. 팬텀 머리는 자꾸 빠지니까. 자, 이거 준비하실 때 이 어깨 아머 부분을 제가 지금 안 떼고 결합을 했는데, 최대한 내부 프레임을 가릴 생각으로 한 거고요. 그냥 취향대로 하셔도 됩니다. 사실 간섭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러고 나면.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면 뭔가 모양새가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만들었던 고관절의 부스터를 연결한 부분을 뒤에다가 끼워줍니다. 결합을 해주시고
좀 균형을 맞춰서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 조인트가 다관절이 돼버렸기 때문에 조금 후덜후덜거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보시네요. 이게 어깨 파츠, 이 하이퍼 펑션 어깨 아머 파츠를 제거를 안 함으로써 지금 간섭이 생기면서 서로 막 밀어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싫으시면 아예 제거를 하셔도 돼요. 그냥 제거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끼우겠습니다. 최대한 모양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끼우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모든 커스터마이징도 이런 역경을 딛고 다 했다는 거. 빠지고 후덜거리고 밀어내고 안 끼워지고 하는 것도, 근데 어떻게든 고민하면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얼추 끼워줬습니다. 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만 빠지는 이분을 끼워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심심하니까 저는 커스텀 웨폰을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웨폰 19번의 베리얼 라이플, 루시우스 연합에서 사용하는 베리얼 라이플. 잠시만 방심하면 이렇게. 자, 자, 됐습니다. 이러면은 완성이네요. 완성이 됐습니다. 늘 하던 대로 3D 스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완성이 됐습니다. 좀 앞으로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어딘가 모르게 좀 비행기를 닮아 있던 이 팬텀의 백팩 부분에서 좀 착안을 했던 개조였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발키리가 뭐랄까, 인간인 듯 하면서도 비행기인 듯 하면서도, 그러니까 상반신은 팔이 달린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반신은 그냥 고관절부터는 다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생각하건대 이 발다이버의 부스터 부분, 이 부스터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커스터마이징은 가벼운 기믹이나 구조나 이런 것보다 분위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럴싸해 보이게끔 만들었던 게 주였기 때문에 항공기의 모스트를 가장 포인트를 잘 잡아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항공기와 LBX의 조합, 발키리를 모티브로 한 개조였습니다. 네, 이번 주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라이딩 아머를 리뷰해 드렸는데요. 압도적인 볼륨감과 버라이어티한 스티커로 재현된 훌륭한 디테일, 그리고 예상외로 아주 자유로운 가동률과 안정적이고 쉬운 LBX의 탑승 구조 등등, 크기만 커서 비쌀 뿐인 그런 제품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아주 상당한 퀄리티를 가진 비싼 값을 하는 키트였다고 평하고 싶네요. 비싸죠. 일반 키트가 1000엔 내지는 조금 비싼 게 1500엔인데 3000엔씩이나 했으니까요. 건프라로 치면은 MG 가격이죠. 엔간한 MG 가격이고 RG보다도 비쌉니다. RG가 2500엔쯤 하니까. 네, 다음 주에는요 도트 블레스 라이저를
리뷰해드릴 예정인데요. 박스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한창 화제가 됐던 제품이죠. 광고를 아주 멋지게 때려가지고 3D를 컴퓨터 그래픽을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써가지고 박스 아트는 이런 느낌이고요. 여전히 구매욕을 자극하는 일러스트고요. 이 워즈의 주인공인 세나 아라타가 플레이어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트 페이서의 후속기에 해당하는 기체입니다. 마치 건담 UC의 유니콘과도 같은 두 얼굴의 LBX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다음 주 리뷰를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골판지전기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좀 더 옹골찬 리뷰 내용과 그럴싸한, 늘 노력해서 그럴싸한 커스터마이징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